네,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크 익산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명택 익산 시의원입니다. 라이크 익산 포럼은 2017년 9월에 만들어져서 매월 1회 지역에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회나 토론회, 시민들의 이야기 마당을 계속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17번째 원래 포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요즘 많이 힘드신 코로나19 이로 인해서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 2월달, 3월달, 2, 3월, 2월달에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직전까지는 이제 마스크도 잘 하고요. 손 서정제도 준비하고 해서 유생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최대한 그런 부분 주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원래 포럼 주제로 코스트코 익산 입점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 이야기하시는 주인공들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또 이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아주 격하게 토론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현재 어떤 상황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익산시에서 자치단체로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까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정도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대형 점포가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고민들,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의 계기로 삼고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라든가 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이 이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열어서 공론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몇 년 전에 왕궁물류단지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 그때 익산시에서 개최한 토론회가 한번 있고 나서 지금 또 이렇게 4년여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대형 점포는 입점하지 않는 조건으로 왕궁물류단지가 추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코스트코라는 대형 점포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실 분들 순서대로 좀 바쁜 시간에 자리를 해주셨는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동의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유스플래닛이라는 카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소상공인이기도 합니다. 박진영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익산 상공회의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인들의 어떤 단체인데요. 최근에 한 1년 전쯤에 사단법인 익산시 농업회의소, 농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익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생산하고 일단 농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전문적으로 해나가는 익산 농업회의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사단법인 익산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윤양진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현장에 가장 많이 어떤 현장에 직접 발로 뭔가 뛰어다니고 쫓아다니면서 항상 현장에서 많이 뭔가 현장성 있는 취재를 하고 계시는 주간소통신문 송승욱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이렇게 참석자들은 없이 저희 이야기하는 패널들 중심으로만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한 두세 분 정도가 오셔서 그래도 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마스크도 다 하고 계시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냥 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코스트코가 현재 익산 왕궁물류단지라고 하는 곳, 바로 왕궁 IC에서 들어오자마자 있는 지역인데요. 그곳에 이제 입점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해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입점을 하는지 아는 분도 있고 확정된지 아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정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왕궁물류단지를 만든 사업자들께서
코스트코를 입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주간소통신문의 송승욱 기자님께서 현재 좀 입점과 관련한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통신문 송승욱 기자입니다. 많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입점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왕국물류단지 사업 시행자인 왕국물류단지 주식회사 측에서 코스트코 입점을 위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코스트코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요. 설 명절 전에 왕국물류단지 주식회사 측 관계자하고 첫 미팅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접촉 자체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어렵사리 자리가 마련돼서 설 명절 전에 한번 미팅을 갖고 왕국물류단지 주식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했고요. 서울 코스트코 본사 측에서는 일단 검토는 하겠다. 요 정도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자이면서도 관련 보도를 2차례 걸쳐서 했는데요. 서울 코스트코 본사 측과는 굉장히 저도 연결이 어렵더라고요. 이 굉장히 사안 자체가 민감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외 창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저도 왕국물류단지 주식회사 측 관계자를 통해서 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주식회사 측은 2월 중에 당초 2월 중에 이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서 부지 제반 여건들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토지 매입이 일부 남아 있어서 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작업을 하고 있고 인근 상권이라든가 지역사회 내 분위기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페이퍼화해서 네. 제안을 하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2월 중에 다시 한번 미팅 자리를 갖기로 구두로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아직까지는 설 명절 이후에 사후 미팅이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는 아직 초기 검토 단계. 왕국물류단지 측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고 서울 코스트코 측에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힌 상태고요. 물류단지 측에서는 이제 서울 코스트코 측에서도 호남권, 뭐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권을 아우르는 호남권 신규 매장을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네. 그래서 그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왕국물류단지 주식회사 측에서는 왕국 IC랑 익산 IC랑 가깝기 때문에 수요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왕국 보석박물관이라든가 인근 국가식품 클러스터라든가 활성화할 수 있는 이 요인들이 있다라는 점을 부각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송승욱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국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코스트코를 입점을 좀 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 본사에서는 왕궁 익산의 왕궁이라는 곳이 우리가 입점을 할 만한 곳인가 검토하고 있는 정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이야기 됐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더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현재 16개 정도가 코스트코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호남에만 이 코스트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 원래 입점하려고 했는데 지역 여론에 여러 가지 좀 반대로 인해서 입점하지 못했고, 또 전남에서도 실제 입점하고자 했었으나 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어떤 코스트코에서는 호남의 어딘가에는 입점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됐던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의 왕국 물류단지를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자들께서는 익산에 입점을 해보려고 하는 뭐 그런 지금 단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그때 이 이제 코스트코 입점에 관련해서 막 이렇게 이제 회자가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막 찬성하는 일부 이렇게 그런 거 의견들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막 유치하자라고 하는 입장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는 우리 사단법인 익산시 농업회의소에서 익산 입점을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을 좀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떤 취지로 그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도 하시게 됐고 또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윤양진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2월 3일 날 익산시 농업회의소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화됐는데요. 중심 내용은 그 지역에 지금 대형 마트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의 자금이 대형 마트만 해도 대기업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쓰는 돈이 바로 미국으로 가는 이런 효과가 있겠다 해서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겠다는 판단이었고요. 이렇게 대형 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중소상인들 그리고 전통 시장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입장과 또한 코스트코에서 신선 농산물을 다뤄요. 그래서 직수입된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수입 농산물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운데 우리 농민들에게는 그 수입 농산물이 판매됨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또 닥칠 거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요, 혹시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이야기 나누다가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에 대해서도 소개도 해드리고 또 뭐 답이 좀 필요하면 의견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또 어떤 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고 의견을 주고 싶다 하면 구체적으로 해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 윤양진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예, 또 우리 박진영 대표님은 또 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반의 입장이었는데 조금 들어오면 지역 발전에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제가 사실 코스트코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기사를 뜨고 나서 그 주민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코스트코가 도대체 뭐 하는 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데도 있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코스트코가 어떤 곳인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료를 이렇게 또 준비를 해와 주셨어요.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대형 마트를 가잖아요. 근데 코스트코가 대형 마트랑 좀 다른 점은 물건이 번들이라고 해서 되게 규모가 큰 사이즈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형 도소매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트코의 그 가격이 조정이 되는 이유는 회원제여서 미리 연회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연회비로 물건을 매입하거나 판매를 할 때 이제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1976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운영이 시작되었고요. 83년에 첫 창고형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76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트코는 현재 한국에 1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역별로 이렇게 그 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뭐냐면 서울 양재점은 2000년 12월에 만들어졌는데 매출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경기 의정부점은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모든 그 운영점을 대표해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하남점은 가장 최근에 생겼는데요. 지역 상생 협약을 하기로 하고서 그걸 이제 이수하지 않은 채로 그냥 영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30일 날 영업을 딱 열어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민들과 더 이상 상생 협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트코가 76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크고 가장 매출이 많은 지점들이 한국에 있다는 점은 우리 한국에서 코스트코 이용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코의 가장 특이점은 결제가 현금 또는 카드 회사 한 곳만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는 되게 불편한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마진율을 15%로 잡고 있어서 물건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환영을 받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이용하냐 이런 걸 봤을 때 여기 보면 회원수가 전 세계에 94,030만 명인데 국내 200만 명입니다. 작년에 190만으로 추산을 했는데 이번에 현대카드로 바꾸면서 다시 집계한 결과가 200만 명이라면 엄청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계기가 앞에 선두주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대형 할인마트인 까르푸가 전국에 22곳 10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갑질로 인해 가지고 그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요. 네,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요. 그리고 그 갑질 이야기는 송곳이라는 웹툰에 소재가 되어서 영화로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마트는 유통업계 매출액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 하던 데인데 우리나라에서 9년 동안 영업을 하다가 쪽박을 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6곳이 있었는데 현지화 실패로 철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코스트코, 그리고 2018년도 회계년도의 매출이 4조예요. 4조면 엄청나죠? 그리고 2017년에 3조가 나왔는데 매년 성장세를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트코에서 그 성장세를 달리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순이익이 좀 낮아졌어요. 매출은 올라갔는데 순이익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복지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기도 했고 코스트코가 전 사원을 정규직으로 쓰는 그 회사예요. 그래서 복지 금액이 540억이 추가돼서 매출은 올랐지만 순이익이 떨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가지를 다 한번 소개를 하실 건가요? 네네. 네네. 예, 이거는 창고형 대형마트가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잘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익산 지역에 없는 브랜드고요.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냐면 이제 코스트코가 성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 창고형 유통이 대세다 이렇게 해서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 이렇게 후발주자들이 나서서 국내 브랜드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빅마켓을 만들었어요. 야심차게. 근데 5개 지점의 운영이 지지부진하니까 수원의 마켓이라고 해서 코스트코가 4,000개의 품목을 운영을 하는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짓수를 줄여서 좀 집중적으로 하자. 그래서 1,000종을 마켓이라고 해서 이번에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고형이 지금 롯데가 만든 5개가 아마 마켓으로 옮겨갈 것 같은데요. 1,000품목 중에 600가지가 수입품이에요. 그래서 수입품을 또 한 달마다 바꿔서 MD들이 바꿔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층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되게 위협적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마트는 트레이더스라는 1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4,300품목 소량 제품 일부를 판매하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더스가 익산에 들어오게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큰 위협이 될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구독권을 발행을 해서 커피를 160원에 하루에 한 잔씩 제공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커피를 먹으러 가서 쇼핑을 같이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겼고요. 그리고 홈플러스가 만든 이제 홈플러스 스페셜은 아직 많이 입소문을 타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가격이나 이게 경쟁력이 세계 브랜드 중에 제일 낮고 기존에 있던 홈플러스를 리모델링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스트코만 위협적인 창고형 매장이 아니라 이런 브랜드들도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가 들어오게 되면 문제들이 항상 생기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이슈로 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지금
약간은 불법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마트들이 일요일 날 의무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트코도 대형마트에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금 5천만 원을 내고 그냥 영업을 그냥 배짱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익산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뤄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 대란입니다. 모든 코스트코 지점 주변으로 교통 정체가 일어나고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차장 들어가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이용객들한테 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코스트코에 입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항의를 하는데도 코스트코는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생협약이라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불가한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익산에 올 때 충분히 논의를 하고서 입점 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익산이랑 비슷한 28만인데 8개 대형마트가 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익산에 제가 알기로는 3개 브랜드가 대형마트가 입점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창고형 할인마트 국내 브랜드가 안 들어오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고요. 소상공인 입장으로서는 벌크형 제품을 빨기 때문에 저희가 장사를 할 때는 소분을 해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 가구들이 가서 그 제품을 구매해서 나눠서 이렇게 분배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확실히 지역 그 마켓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뭐 어떤 자세히 아마 잠깐이지만 코스트코에 대해서 이해가 뭐 상당히 이게 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코스트코에 대해서 아까 그 우리 농업회의소 익산시 농업회의소 윤양진 국장님께서는 일단 그게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좀 입점을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여기 이제 박진영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런 코스트코가 갖고 있는 그 뭔가 이 소상공인들이 그 이용하는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 측면에 대한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긴 한데, 한편으로 또 코스트코가 가지고 있는 아까 뭐 그냥 과징금 같은 거 그냥 물어버리고 그냥 뭐 거의 그냥 배짱 영업을 해버리는 상황이라든가 교통 대란, 그리고 또 실제 지역의 어떤 상생 협약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그냥 그 코스트코가 뭔가 이 별로 응하지 않고 그냥 거의 그냥 그 배짱 영업을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일단 간단히 찬성 반대 이야기를 해보긴 했는데요. 혹시 또 말씀 들으시면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좀 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박진영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논리 정연하게 반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대형 마트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경제가 바로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가 지역에 돌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냐라는 생각해요. 문제의식은 이제 농민적 입장도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지역 내에서 벌어들인 돈이 지역에서 다시 쓰이는, 그래서 지역민들이 다시 또 생활이 윤택해지는. 실제로 코스트코가 생기면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망해나가는 중소상인들 그리고 전통시장들을 보면 실제로 그 기대 효과보다 저는 더 실이 많지 않겠냐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돈이 외국으로 나가는 문제에서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송승욱 기자님도 한번 혹시 뭐 꼭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좀 전에 그래요? 그러면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찬성 반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일단 찬성 반대도 물론 이제 그것대로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그렇게 어떤 이 코스트코라는 것이 입점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들은 말씀대로만 하면 사실 뭐 자치단체가 웬만한 의지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지역의 시민들이 웬만한 의지 가지고 이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모으지 않고서는 그냥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그분들의 하고자 하는 바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거대한 대형 점포가 들어오게 될 때 결국은 아까 전주 같은 데는 시민들이 입점 반대를 적극적으로 운동을 펼쳐가지고 입점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도시들도 그랬던 도시들도 있고 전남 쪽에도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익산은 지금은 아무런 어찌 보면 그러니까 농업회의소에서 반대의 어떤 성명을 내신 거 이외에는 어떤 좀 특별한 공론이 형성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을 갖게 된 것도 아니 어떤 중요한 문제가 우리 지역에 발생했을 때 뭔가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니면 자치단체가 어떤 공론을 형성해서 좀 뭔가 의견도 모아보고 또 그에 대해서 준비할 게 있다면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론이 없는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송목 기자님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언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상황이 좀 어떻다고 보이시는지. 사실은 과거 사례를 몇 가지 돌이켜 보면 지역사회 나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사안들이 있었는데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거나 일정 부분 행정에서 판단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하고 나서 결과는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나은 사례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결국은 이 시민 사회 전 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법령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사실은 제대로 준수가 된다면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제일 텐데요. 유통산업발전법, 이게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에 입점하게 될 때 거쳐야 되는 절차들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일정 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공시를 해야 되고요. 단체장에게 사업계획서, 법률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상권 영향 평가서, 지역 협력 계획서 이런 걸 미리 제출을 해서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검토를 받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국 물류단지 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2018년 3월에 도지사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건 이제 기초단체 자치단체가 아니고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자체가 규모가 큰 공익적 성격을 띈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2018년 3월에 전북도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2년여가 흘러오고 있는데 그 전에 2017년 2월에 익산시 소상공인 연합회와 사전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대형 아울렛이나 기타 대형 유통업체 상류시설의 용지를 분양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북도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연합회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아까 박진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에 입점하게 됐을 때 파급 효과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들을 사전에 해소하자 이런 취지일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공론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가 그때 토론회 한 4년 전에 토론회 패널로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는 왕국 물류단지 자체가 첫 삽을 뜨기도 전, 그러니까 왕국 물류단지라는 것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때 토론회 때 왕국 물류단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께서 이제 그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국 물류단지를 만들어서 대형 점포 입점은 하지 않을 거다. 어떤 그 나름의 경쟁력을 갖춰서 물류단지를 분양하고 입점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막상
이렇게 이러저런 허가를 받는 과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돼 가면서는 예, 실제 이제 예, 또 코스트코라고 하는 이제 대형 점포로 입점을 하려고 하는 예, 이런 과정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그런 상황에서 공론이 형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뭔가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될까 뭐 이런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혹시 뭐 박진영 대표님은 관련해서 드는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자료를 조사한 거는 되게 부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앞서 선례들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통 대란을 예비를 해서 그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이제 개점하기 직전부터 이제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교통 대란을 막아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식품 클러스터랑 가깝기 때문에 이게 조율만 된다면 어쩌면 유통 라인을 하나 계속 뚫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왕국 물류담재 입점하겠다는 그 확신이 서면 코스트코가 저희가 여기 매장 내에 진열되는 그 물건 중에 몇 퍼센트는 그 클러스터나 지역 내에 그러니까 전라북도 지역 내에 있는 물건들을 매입해서 진행하는 것도 제안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코스트코가 있으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 관광 쪽으로 아니면 여기 시내 유입 쪽으로 잘 개발을 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사례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한번 짚고 미리 의논을 많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서로 그 코스트코가 좀 뭐랄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좀 보완을 해서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어쩌면 거대 자본이 온다는 거는 저희한테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반도체라던가 이런 큰 기업들이 일산에 없기 때문에 사실 산업적으로 이제 그 노동자들도 없고 이래서 그 지역으로 뭔가 재화가 돌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진영 대표님은 이왕 입점할 거라면 입점이 어떤 예상되는 상황이 된다면 타 지역에서 발생했던 어떤 문제들을 미리미리 좀 대처하고 준비해서 우리 지역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또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혹시 우리 윤양진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이제 실제 입점에 관련해서 그 이제 왕국 물류단지에서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이제 절차를 밟으면 그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입장을 표명하신 정도이긴 한데요. 향후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기도 하는 어떤 과정 입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단은 반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신 것 정도로 현재 지금 이제 지켜보고 계시는 건지. 일단 농업계에서 그 입장을 냈다라는 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 시민들의 공론화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입점 자체가 전제로해서 논의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아지고요. 실제로 포스토가 보여주던 모습을 바꿀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5천만 원 벌금 내더라도 몇 번 그랬거든요. 4조를 버니까 그거 벌금 내더라도 그냥 하겠다. 이렇게 왔거든요. 지역 상생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는 직원들의 복지 그리고 수수료 적게 받는 거 이걸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지역에 실제로 도움이 되겠는가의 판단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쭉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들어가는데 1시간 그리고 쇼핑하고 먹는 것까지 거기서 다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쇼핑이 끝나면 다른 데 볼 거 없이 다시 또 돌아가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익산에서 익산을 가면 시간이 적게 들겠지만 예를 들어 광주에서 익산 오면 오는 시간, 차 기다리는 시간, 쇼핑하는 시간, 먹는 시간 하면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실제로 기대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판단들이 더 확실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박신영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우리 윤양진 국장님께서는
실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와, 이 고속도로 IC가 있는 주변에 이 뭔가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면 그 인근에 우리 지금 익산 분들도 대전으로 가는 것처럼 많이들 인근 분들이 오실 거고 그 오는 분들의 유동 인구를 우리 미륵사지나 왕곡리 유적 세계유산의 어떤 관광지로 유입시키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연계되어서 어떤 경제 효과를 유발하도록 좀 하자. 이게 상당히 좋은 기제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좀 전에 우리 윤양진 국장님께서는 실제 타 지역에서 와서 이동해서 오는 시간, 쇼핑하는 시간, 또 식사하고 마무리하고 또 돌아가고 뭐 이런 시간의 텀으로 봤을 때 이게 더구나 이제 익산 도심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익산으로 유입되는 어떤 경제적 효과나 관광지 방문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 주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생각을 드실까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코스트코를 세종하고 대전점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특수한 경우인 게 저는 평일에 이용을 했거든요. 주말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가지는 않는 편이라서 평일에 가면 정체하는 시간은 사실 좀 없어서 제가 그 쇼핑을 하고 나오면 대전에 있는 맛집이나 뭐 오는 중간 논산이나 이런 데를 꼭 들려서 뭔가를 하나 하고는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게 그러니까 0%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평일에도 손님들은 계속 오니까요. 그리고 그 만약에 물류단지 근처에 지금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요. 왕궁에는 편의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식품 클러스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구매를 하거나 이러려면 금마까지 차 타고 한 10분, 15분 나와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그 코스트코가 생겨서 주변 상권까지 뭔가 활성화돼서 그 주변이 뭔가 이렇게 편의시설들이 좀 생기면 그쪽에도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도 있습니다. 네. 우리 송승욱 기자님 혹시 뭐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생각이 드세요? 네, 뭐 그 입점 관련해서 찬성 반대 각각 주장에 다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우려하는 지역 자금 외부 유출, 그건 뭐 입점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왕궁 지역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물류단지 안에 입점이 될 경우에는 인근 보석박물관, 금마 왕궁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유동인구는 분명히 많아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에 따르는 기대 효과들이 뭐 산술적으로 어떻게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기대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다른 측면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입점 그리고 물류단지 조성 관련해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말고 익산시에서 지역 사회 유통업계를 관할하기 위한 위원회가 조례상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라는 조직인데요. 그 익산시 부시장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 과장까지 해서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촉직 지역 내 대형마트 점장이라든가 전통시장 상인 연합회장 그리고 전문가 측면에서 대학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는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협의체가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 이런 우리가 현안을 직면했을 때 해결책을 쉽게 모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황을 보면 연말이 되면 12월쯤 되면 이제 한 번 회의를 하시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했던 내용, 제안 내용들, 나왔던 내용들 검토를 하고 지역사회에서 다 같이 상생하자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필요성을 공감하고 뭐 그 정도거든요. 유명무실하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협의체가 제대로 이 역할을 해낸다면 조례상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지역사회 내 유통업 그리고 지역 상권, 소상공인, 골목상권, 뭐 대형 입점에 따른 기대 효과도 분명히 있으니까 대형 상권, 대형 유통업체를 포함해서 방안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더불어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왕궁 물류단지 주식회사가
그 상권 영향 평가서라든가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해서 의견 제시를 이 방금 말씀드린 협의회가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현재 법조항상으로는 구속력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의견 제시에 그 영향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변론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협의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상권영향 평가서나 지역협력 계획서가 얼마나 내실 있게 실제로 올 수 있는가. 사실은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익산시 행정이 검토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를 하거나 그럼 법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제출한 계획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 충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댓글 저도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이 물류단지 조성은 전북도 승인은 받은 상태지만 물류단지 만약에 입점이 확정이 된다면 코스트코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는 익산시장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물론 요건을 갖추면 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게 행정이긴 합니다만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의지가 분명히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한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워낙 큰 규모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업 이익성 측면에서 이익 당사자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단체장이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예. 한번 뭐 조금 더 논의를 진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좀 관련해서 하신 말씀. 예. 아니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그 농민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형 할인마트, 지금에 있는 세계 대형 할인마트도 가면 농산물이 싸요. 상당히 쌉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쌀 할인 행사를 해요. 할인 행사할 때 농산물도 할인 행사를 같이 하게 강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년 내도록 납품을 하다 보니까 할인을 강제를 하여. 그럼 강제적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 가격보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싸게 사야 이문을 적게 남겨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싼 농산물이 들어갈 것을 요구할 거고 그렇게 수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익산 농산물이든 따 지역의 농산물이든 간에 싸게 들어갈게 될 겁니다. 제가 봤더니 시소 농산물을 외국 농산물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농산물도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싸게 들어올 것을 요구받아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다른 제품처럼 원가, 인건비, 이윤 포함해서 가격 결정하지 않거든요. 소비자들이 그 공급과 유통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싸게 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낸 물건도 싸게 팔지만 다른 물건도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입 농산물 때문에 농산물 못 팔고 그리고 국산 농산물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싼 농산물로 둔갑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도매시장 가서도 그 가격이 싸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역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가지는 좀 특수한 면이 있나 보네요. 그것까지 좀 제가 충분히 다 이제 이해를 하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은 그 코스트코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15% 정도의 마진만 보고 싸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실제 물건을 그만큼 싸게 들여오는 것이고, 다른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싼 가격에 맞추기 시작하면 어떤 그 시장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문제로 인해서 실제 농업은 상당히 기존의 수입 농산물로 인한 어려움, 또 현재 우리가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던 그 가격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게 약간 이중적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네.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보니까 페이스북에 생방송을 해도 많이 보고 계시고 보시면서 의견들을 그래도 좀 많이들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잠깐 올려주신 의견을 제가 잠깐 몇 가지 쭉 한번 순서대로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용님께서 이런 의견을 남기셨어요. 익산시가 건축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에 소상공인 시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우리 익산시장인 간담회에서 시민들이 반대 입장을 한다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익산시장님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달라, 이제 이런 의견을 남기셨고요.
승헌님이라고 하는 분께서는 뭐 반대입니다. 생기면 소상공인들 다 죽어 나갈 듯합니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김재환님께서는 익산 IC 인근 물류단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옆 완주에 생긴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이제 뭐 예측하기에 완주에 생겨서 익산 시민들이 완주 쪽으로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의 어떤 그로 인한 뭔가 이렇게 영향들도 역으로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중현님께서는 대형마트나 창고형 매장 중 주 이용객들이 과연 소상공인들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뭐 이런 좀 의문을 주시기도 했고요. 또 리창훈님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대전까지 가는 것도 힘들다. 뭐 이제 이렇게 남기시기도 했고, 또 노경아님은 왕궁에 생기는 건 환영한다. 소상공인은 거의 시내에 밀접이 되어 있어 영향은 좀 미치겠지만 포스트코가 전북에 있다는 건 좋은 게 아닐까요? 뭐든 반대만 한다면 언제 익산이 발전이 될까요? 실업자들을 생각한다면 뭐든 입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노경아님은 또 하나 더 남기셨어요. 익산엔 유통물류센터가 거의 곰 땡땡 업체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경쟁 업체가 들어오면 서비스든 뭐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노광일님께서는 세계 대형마트로 우리 익산의 부가 자본이 서울로 유출되고 있다. 미국에까지 자본이 유출되는 거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요. 박형집님께서는 익산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익산 입점 환영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PH김님께서는 금마상권은 직격탄이겠군요. 뭐 이런 의견을 이제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셔서 이런 댓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저희가 이제 끝내기 전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렇게 나와 계시는 패널 분들에게도 뭐 질문을 주시고자 한다면 또 질문을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생방송이니까 그런 게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질문을 주시면 또 질문도 답을 한번 해드려 보고요. 이렇게 계속 뭐 바쁜 이렇게 휴식하셔야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봐주시고 또 시청해주시고 의견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좀 이야기를 조금 더 가도록 뭐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쭉 직전에 올라온 거 하나까지만 잠깐 더 읽어드리고 조금 더 남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수님께서는 이슈화 시키지 말고 진즉에 이마트나 롯데마트 들어올 때 막았어야지 싶네요. 하나 더 들어오면 소비자 입장에는 환영이지요. 롯데마트가 여주나 부여로 롯데 아울렛에 여주나 부여로 가는 익산분들 많은 거로 아는데요. 뭐 이제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제가 뭐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도 조금 포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송승욱 기자님이 그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저도 절차를 알아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2번의 절차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궁 물류단지에서 만약에 코스트코를 이제 입점이 딱 협약이 돼가지고 코스트코 입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내려면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영업 개시 60일 전까지 개설 계획서를 익산시에 제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익산시의 일자리 창출과 담당 부서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그 코스트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권 영향 평가서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역 협력 계획서라는 것을 그래서 이 코스트코가 우리 지역에 어떤 협력을 같이 할 것이냐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행정 공무원분들의 이제 역량으로만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에게 이제 의뢰해서 이런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검토한 것을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라는 데서 이걸 검토를 해요. 그런데 이제 가진 한계가 검토를 해서 이 사업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지 이 검토를 해서 이거 안 되겠다 불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허가를 안 내주는 권한이라든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행정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아마 하남시에서는 아마 상권 영향 평가서라든가 지역 협력 계획서를 쭉 만들어서
지금 코스트코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지금 영업을 개시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아마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5천만 원 과태료 내고 그냥 영업을 강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박진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 아까 그 일방적으로 영업을 하는 강행할 경우 또 그로 인한 교통 대란, 뭔가 이런 그 상생 협약 같은 것들도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충분히 생각을 해서 아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는 단계, 익산 시장이 가진 건축 허가의 그 허가권 이런 것들을 행사함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익산시에서 그런 것들을 촘촘히 준비하지 못하면 그냥 또 뭔가 그냥 그 코스트코라고 하는 그 대형 어떤 점포에 우리가 사실 지역으로서 얻어내야 될 것들을 별로 얻어내지 못하고 입점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 보도된 2015년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매출을 보니까요. 우리가 롯데마트가 894억 1년에 매출을 올려서 이게 2015년 통계니까 조금 더 올랐을 겁니다. 뭐 이제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다고도 하지만 그래서 894억 중에 그러니까 연 매출이 올랐고 아마 매일 2억 6,600만 원 정도 매출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홈플러스가 329억, 매일 9,800만 원 중에 한 1억 원 정도 매출이 오르는 거고요. 이마트가 422억, 그러니까 매일 1억 2,560만 원 정도. 그래서 세 개 대형마트를 합쳐 보니까 매일 5억 원 정도, 매일 5억 원 정도의 돈이 그냥 결제하자마자 서울 본사로 직접 가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자본이 5억 원씩이 매일 가는 거죠, 서울로. 이제 이런 관계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그런 지역 상생 협력이라든가 그런 계획서를 이 업체들도 다 제출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실제 지역사회에 환원한 거. 아까 롯데마트가 894억 연매출인데 1년에 1,790만 원. 그리고 홈플러스가 329억의 연매출인데 1년에 270만 원. 그리고 이마트가 422억의 연매출인데 1년에 2,41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밖에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아까 말씀하신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대형마트 점주들이 같이 들어와서 회의하는 그 회의가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형식적으로 흐르는 회의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저희가 이제 1시간 뭐 가까워 오는데 한 50분 정도 지났는데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적어도 시민으로서 생각할 때 이런 거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익산시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주고 뭔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드는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박진영 대표님 뭐 먼저.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그 익산에 코스트코 아울렛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랑 통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는 코스트코에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주 고객층이라던가 우리가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요. 일단은 거기에서는 냉동식품이나 이제 코스트코가 가장 매출이 많은 게 식품 쪽인데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매출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걸 판매는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식류 중에는 뭐 과자나 뭐 이런 것들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매출이 많이 있는 것들이 육아용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쩌면 지금 익산시에서 아이를 키우시고 있는 분들은 코스트코가 먼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육아용품을 사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시민들이 좀 원하는 판매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한 많은 협의 조건들이 잘 되고 입점이 돼서 생필품이나 유아용품들의 그 사용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시민들이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미 유통 구조라는 게 인터넷 시장에 많이 잠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마트 하나 막는 거로
그 상권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이미 뭐 외국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겨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익산 시민들 중에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또 뭐 계속 자유롭게 말씀 주시죠. 예. 마무리 발언하는 거죠 지금. 네, 아니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다시 한번 하고요. 네, 아. 지금 아까 그 네. 현재 상황 이런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기존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막 시민들이 반대도 하고 그래서 네. 뭐 어떤 상생 협력도 하고 뭐 삼생 협약서도 쓰고 이렇게 다 했지만 네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난 과정을 쭉 돌아보니 예, 처음 들어올 때 제대로 어떤 협약서 같은 것들이 되지 않으면 실제 지역이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없는 현실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네, 뭐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도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입점을 원하는 시민들도 되게 많고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장인데 30, 40대 젊은 그 아빠나 엄마들 사이에서는 들어오면 굉장히 좋겠다, 편리하겠다, 대전까지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입점에 따른 단점들도 계속 이 주장이 되고 있잖아요. 옆에 또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사회가 코스트코 입점을 두고 와주세요라는 스탠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려면 오되 지역사회 대신 이 정도는 니들이 하는 거 약속을 해 라고 우리가 합의를 해야지 우리가 아쉬운 입장에서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서 그쪽의 조건을 맞춰주면서 입점을 시키는 건 좀 개인적으로는 그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요구할 수 있거든요. 대형마트 들어올 때 연간 일정액 이상의 지역사회 환원 내지는 관광 연계라고 하면 관광 연계를 위해서 일례를 들자면 코스트코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요. 이 관광 연계 순환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한다든가 그쪽 비용 부담으로 이런 사업 아이템들을 가지고 확약을 맺고 이런 것들을 충족한다면 지역사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또 설득을 하고 이 합의점을 찾아내겠다 이런 스탠스가 저희 지역사회 그리고 익산시 행정이 취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윤양중 국장님. 저는 이제 처음부터 봤습니다.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세계의 대형 마트에서 나타난 모습 그리고 코스트코가 다른 지역에서 보였던 모습 실제로 확약이 강제성이 있냐라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강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뢰라고 하면 신뢰인데 그동안의 과정이 신뢰이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고민스러운 게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대전이든 세종이든 가서 사와야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고민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소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역에서 이제 익산시에서 지역화폐 다이롬을 만들어서 100억이나 화폐를 발행하고 우리가 번 돈이 익산에서 쓰이면 또 다시 또 익산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이 살아나는 경제 구조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만들어지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그리고 가게 되면 저도 이제 많이는 안 가지만 대형마트 가면 이게 싸니까 한 개 살 걸 몽땅 사오는 그러니까 더 많이 사오는 더 많이 소비하는 이런 소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뭐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박진영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 코스트코가 생기면 그 생기는 지역에 거의 지금 16개 매장인데 매장 주변에 교통대란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IC 주변인데 그런 교통영향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게 충분히 잘 돼야 될 텐데 우리가 기존에 다 봐와 본 바로 의하면 그런 교통영향 평가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시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그리고 저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고민스럽네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도 지역의 돈이 하루에 5억씩 꼬박꼬박 바로 서울로 가는 본사로 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코스트코는 이제 지역의 돈이 제가
16개 매장을 아까 그 4조 정도 되는 아까 4조 1,709억이더라고. 2018년 9월에서 2019년 8월까지 16개 매장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4조 1,709억 원인데 16개 매장으로 나눠보면 한 매장당 한 2,600억씩 1년에 버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돈이 미국 본사로 즉각 예, 가게 되는 구조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 아까 시민들의 편리성 그리고 뭐 예, 그로 인해서 또 얻어질 효과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익산 지역 경제나 익산이란 도시의 유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또 긍정적인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저는 익산시는 예, 시민들 전체를 두고 공적 살림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치단체니까 뭔가 편리성과 이 아까 그런 부분들과 별개로 생길 수 있는 문제, 예, 저는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잘 될 것은 정치가 굳이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소할 것인가,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익산시가 보면은 이 행정 단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6개월 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그 개설 계획이 제출이 되면 그때 전문가 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얼마나 촘촘한 대책이 나오겠냐는 거죠. 예, 그냥 바로 이렇게 뭔가 입점하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행정도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 검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요청이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예, 나중에 들어오면 그때 전문가 기관에 맡겨서 아까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치단체가 더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어떤 그런 예, 우려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뭐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저희가 이제 1시간 정도 이야기했는데요. 예, 그 읽어드린 김에 좀 쭉 주신 의견들 그래도 이 시청해주시고 또 의견도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뭐 어떤 의견 제가 뭐 따로 가려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쭉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신 패널 분들의 마지막 이야기 좀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지영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코스트코가 생기면 전라도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유입될 듯 예, 생각이 든다. 강주 광양 분들도 부산이나 대전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멋진 백제단지를 가지고 있으니 관광과 연계한다면 아주 좋을 듯하다. 소상공인이 힘들 거란 막연히 생각이 들겠지만 관광으로 연계된다면 익산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요. 유성원님께서는 마켓 속 지역 특산물 오일장터, 예, 상생장터 같은 거 30에서 50개 난장 포함 이런 것을 구축을 좀 해보면 좋겠다. 지역 상권에 재미있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홍보회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인터넷이 코스트코보다 더 위협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 이에 대해 또 어떻게 좀 생각이 드는지 예, 그냥 모든 패널을 대상으로 질문을 주셨네요. 혹시 마무리 발언할 때 그 얘기도 좀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뭐 이중현님은 예, 위에 유성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고 이중현님이 또 이런 말씀 남기셨네요. 1인 가구가 늘어남으로써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고 일반 자영업자 또한 인터넷 식자재 쇼핑몰을 사용하는 등 소상공인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온라인 쇼핑으로 빠지는 소비를 전환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이로운 점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소주영님이 또 남겨주셨네요. 세계 대형마트는 익산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코스트코는 아마도 전라도 주위 도시들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다. 그리고 김대훈님은 익산에 원광대 빼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게 없다.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코스트코 입점이 익산을 위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춘수님께서는요,
소지영님은 송 기자님, 송승욱 기자님 짝짝짝 이렇게 좀 응원도 메시지도 보내. 혹시 지인이신가? 네. 서춘수님께서는 코스트코 익산에 좋아요. 오히려 전국 단위로 우리 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분께서도 송 기자님 최고 이렇게 남기셨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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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리고 또 유성원님께서는 뭐 스토리가 있는 도시가 발전하는 것 같다. 예, 뭐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좀 또 첨언을 같이 해주셨고요. 예. 일단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그래도 봐주시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에 관심 기울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뭐 한 이야기가 뭐 다 충분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좀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이제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송승욱 기자님부터 쭉 한 말씀씩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쉽지 않은 주제이긴 합니다. 이게 쉽게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럴수록 그 익산시 행정이 좀 앞장을 서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시한에 제출이 되면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여유를 갖고 지금 굉장히 큰 지역사회 현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관심도 많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럴수록 행정이 좀 나서서 자리를 만들고 그 난상토론 난상토론 벌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밟아가면 사후에 나중에도 입점이 되든 안 되든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쉽게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토론회나 간담회 뭐 공청회 여러 가지 형태의 이 공론화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행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선제적으로 코로나처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으로서 농업인들의 아픔들을 같이 고민해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지금도 세계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가격을 후리치는 형포를 부리고 있는데도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연중 납품이라는 것 때문에 납품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연속성상에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진영 대표님. 네, 저는 그 왕궁 물류단지에 코스트코 입점 고민도 있지만 이제 쿠팡 물류단지라던가 이런 다른 타 대기업 유치에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화성에 있는 그 쿠팡 물류단지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냉동창고라던가 물류창고에 기업들이 물건만 넣어놓고 배송을 새벽에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먼저 왕궁 그 물류단지에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스트코는 입점이 되든 안 되든 그 저희가 우리 익산 시민들에게 좀 유리한 조건으로 입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관광 쪽으로 이런 그 인구 유입을 잘 유도할 수 있게 주변 계획들도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익산 시민 여러분, 뭐 저희가 1시간 정도 코스트코 입점, 익산 입점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마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뭐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하지는 못했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래도 다 거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찬성이고 반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는 찬성이니까 뭐 나는 반대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적대적으로 보거나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점이 만약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거고요. 찬성하는 입장도 있겠지만 이게 만에 하나 입점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될 어떤 지역 경제와 관련한 아까 지역 농업과 관련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물론 그게 시민 여러분들의 몫이라기보다는 익산시의회 또 정치권 이런 분들의 몫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시장의 논리에 그냥 맡긴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런 것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흐름에 따라가기보다는 그 지역이 얼마나 그 행정력과 정치력과 시민력을 모아서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가 이 준비하는 여부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최소화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에 좋은 쪽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고가 결정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1년에 2,600억 원 정도 아마에 대략 보면 그러니까 지금 세계 대형마트보다 다 합쳐도 훨씬 큰 매출을 일으키는 아주 거대 공룡과 같은 대형 그 점포가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이 너무 조용하다는 거죠. 예,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대형 점포가 만약에 입점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예, 뭐 아까 소통신문에 송승욱 기자님께서 예, 남상 토론 벌어지면 좋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예, 어떤 토론이 벌어지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다는 것을 자꾸 터부시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예, 자꾸 좀 공론을 일으켜서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자꾸 코스트코나 왕국물류산업단지 이 왕국물류단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저는 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예, 저 라이크 익산 포럼 그리고 예, 대표를 맡고 있는 이명택 익산 시의원 뭐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박진영 대표님 그리고 윤양진 사무국장님 송승욱 기자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또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역할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이런 토론 주제를 좀 토론해달라 요청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요청도 해주시고요. 이 토론 오늘 한 번으로 아쉽다. 다음에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또 요청해 주시면 뭐 저희가 능력이 닿는 한에서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을 이렇게 시청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뭐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다들 마음이 어수선한데 자리해 주셔서 어떤 우리 세 분 패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오늘 나온 의견을 들은 정보인데요.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는데 코로나19에 물 마시는 게 가장 좋답니다. 15분에 한 번 정도씩 조금씩이라도 계속 마셔줌으로써 코나 호흡기 쪽에 축축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주면은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과정에 바로 식도를 타고 유로 들어가가지고 소화가 되면서 그냥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호흡기 주변이 건조하면 그게 그대로 폐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물 마시기니까요. 개인위생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잘 하시고 물을 많이 마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요. 라이크 익산 포럼은 또 3월 달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